마늘이라는 식재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스쳐가는 이미지는 작은 알맹이 안에 가득 들어찬 강렬한 향기일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톡 쏘는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고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이 마늘은 단순히 음식의 향을 더해주는 부재료가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깊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늘을 일종의 약초처럼 여겨왔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고된 노동으로 쉽게 지칠 수 있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병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옛 설화 속에서도 마늘은 특별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마늘과 쑥을 먹으며 인내하는 이야기는 마늘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선 강인함과 정화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마늘을 귀하게 여겨온 사실만 보아도 작은 알맹이 하나가 지닌 힘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늘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왔을까요?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톡 쏘는 냄새를 퍼뜨리는 성분이 바로 알리신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이야말로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이에요. 알리신은 몸속에 들어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돕고, 혈액이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요. 또 알리신은 몸속에서 피로 물질을 줄여주어 바쁘게 움직인 하루를 마무리할 때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마늘이 주는 또 하나의 힘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들면 자연스레 따끈한 국물이나 자극적인 양념이 생각나는데, 그 속에 마늘이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속에서 은근한 열기가 피어올라 몸이 데워지듯 따스해지고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마늘을 집집마다 장독대에 늘 챙겨두며 반찬이나 약재로 사용했지요. 흥미로운 점은 마늘의 향과 맛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 매운 기운이 지나가고 나면 묘하게 후련한 뒷맛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몸속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늘을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로만 보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로 여겨온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많은 연구에서 마늘의 효능을 다시금 밝혀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그 힘을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무언가 기운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질 때, 혹은 계절이 바뀌며 병이 쉽게 드는 환절기마다 마늘을 찾았던 이유는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두루 지켜주는 든든한 벗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알맹이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참 크고 넓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식탁 위에서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마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지닌 힘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먹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서 먹을 때, 또 기름이나 꿀에 절여 먹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요. 마치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마늘도 조리법에 따라 전혀 다른 성질과 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늘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각 방법이 주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식은 생마늘이에요. 마늘을 얇게 썰거나 다져서 그대로 먹으면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하지요. 사실 이때가 알리신이 가장 활발히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마늘을 칼로 자르거나 다질 때 세포가 부서지면서 알린이라는 물질이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의 강한 냄새와 동시에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먹으면 항균 작용과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알싸한 맛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마늘은 소량을 음식에 곁들이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을 기름에 담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 기름에 마늘을 재우는 방식이 있지요.
마늘을 다져서 기름에 살짝 절여두면 매운 기운이 줄어들고 기름 속으로 알리신이 스며들면서 몸속에 흡수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올리브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늘과 만나면 심장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이처럼 마늘은 기름을 만나면 거친 매운맛은 잠재우고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내면서도 건강한 힘을 잃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구워 먹는 거예요. 통째로 오븐에 넣어 껍질째 구운 마늘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강했던 매운맛이 사라지고 대신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피어납니다. 마치 고구마처럼 부드럽게 익은 속살은 퍼지듯 흩어지며 입안에 따스하게 번지지요. 이때는 알리신 성분이 열에 의해 줄어들긴 하지만 대신 소화가 편해지고 부담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구운 마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볶거나 끓이는 방법도 흔히 쓰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들어간 마늘을 떠올려 보세요. 국물 속에서 은근히 우러나며 알싸함은 줄어들고 국물 맛을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고기를 볶을 때 마늘을 먼저 넣어 향을 내면 고기 특유의 냄새가 잡히고 풍미가 훨씬 풍부해지지요. 이처럼 볶음이나 찌개에 넣는 마늘은 향신료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건강한 기운을 음식 전체에 골고루 퍼뜨려줍니다. 절임으로 즐기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마늘을 간장이나 식초에 담가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운맛은 사라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늘 장아찌는 밥상에서 입맛을 돋워주는 반찬이 되지요. 이때 마늘의 알싸한 힘은 다소 누그러지지만 발효와 숙성을 거치며 또 다른 건강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아찌의 짭조름함과 은은한 마늘 향은 입안에 오래 남아 밥 한 숟가락을 더 부르게 하지요. 꿀과 만난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꿀에 담그면 처음에 자극적인 맛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스며들어 마치 새로운 음식처럼 변합니다. 꿀이 마늘의 알싸함을 감싸 안아주어 목이 칼칼할 때나 감기가 올 것 같은 날씨에 특히 좋지요. 따뜻한 물에 조금 풀어 차로 마시면 속이 포근해지고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날의 몸 상태와 원하는 효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면 생으로, 부담 없는 따뜻한 맛이 그립다면 구워서, 향긋함을 원한다면 기름에 달콤한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꿀과 함께. 이렇게 마늘은 다양한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 곁에 머물고 매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마늘이 가진 힘은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다른 식재료와 어울릴 때 그 매력이 훨씬 커집니다. 마치 친구 사이에서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것처럼 마늘도 어울리는 짝을 만날 때 새로운 향과 맛, 그리고 건강한 효능을 드러내지요. 반대로 때로는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하는 식재료도 있는데 이 또한 알아두면 우리의 식탁이 한층 더 지혜로워집니다. 먼저 마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로는 올리브 기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비밀로 알려져 있지요. 여기에 마늘이 더해지면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돕고 올리브 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이 나쁜 기름을 밀어내면서 혈관을 맑게 만들어주니 서로의 장점을 고스란히 키워주는 셈이지요. 단순히 맛에서도 두 재료는 참 잘 어울립니다. 올리브 기름의 부드러운 고소함이 마늘의 매운 기운을 감싸 안으며 향긋하고 깊은 풍미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파스타를 볶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가 바로 마늘과 올리브 기름이지요. 토마토와 마늘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는 잘 익었을 때 새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는데 이때 마늘이 들어가면 풍미가 훨씬 살아납니다. 토마토 속에 든 붉은 빛의 리코펜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마늘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에 마늘이 들어가면 단순히 맛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은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멋진 동반자라 할 수 있지요. 고기와 마늘의 조합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궁합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옆에 올려지는 통마늘을 떠올려 보세요. 기름진 고기 속 기름을 마늘의 알싸한 맛이 잡아주고 동시에 고기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 속의 콜레스테롤이 몸에 과하게 쌓이는 것을 마늘이 어느 정도 완화해준다고 하니 이 또한 경험과 과학이 맞아떨어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식탁에서 고기와 마늘은 늘 한 쌍처럼 등장하지요. 생강과의 만남도 흥미롭습니다. 둘 다 특유의 매운 향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운 계절에 마늘과 생강을 함께 넣은 국이나 차를 마시면 몸 구석구석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향이 강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이루며 깊은 풍미를 내지요. 하지만 모든 만남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마늘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술이 있어요. 술을 마실 때 마늘을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이 더해져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가 매운 기운을 지니고 있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술 역시 위를 자극하니 두 힘이 합쳐지면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기와 함께 마늘을 먹을 때 술까지 곁들이면 일시적으로는 맛있고 즐겁지만 다음날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을 가진 분이라면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생마늘은 위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어 알싸함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요. 그리고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배어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곁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마늘은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 토마토, 고기, 생강처럼 서로의 장점을 높여주는 짝을 만나면 건강한 힘이 2배로 커지고 맛 또한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술이나 위를 자극하는 음식과 함께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우리의 식탁에서 마늘을 더 현명하게 대하고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지요. 마늘을 가장 세련되게 즐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에 절여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마늘을 기름에 담가두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부드럽게 달래고 건강한 성분을 고스란히 살려내는 지혜가 담겨 있지요. 이 조리법은 지중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방식인데 그곳 사람들의 건강 비밀을 들여다보면 늘 올리브 오일과 마늘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신선한 통마늘을 골라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늘이 너무 오래되어 물렁하거나 싹이 난 것은 피하는 거예요. 싹이 난 마늘은 쓴맛이 강해지고 절임을 했을 때 풍미가 떨어지지요. 껍질을 벗긴 마늘은 한번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일과 만나면서 맛이 탁해지고 보관해도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마늘은 그냥 바로 오일에 담기보다는 한번 데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끓는 물에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표면의 거친 느낌을 없애주면 나중에 오일 속에서 훨씬 부드럽게 숙성되지요. 그 다음은 올리브 오일의 선택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특유의 향긋하고 싱그러운 플레음이 마늘과 어우러져 절임의 맛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요. 마늘을 담을 유리병은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일 속에서 잡균이 생기지 않고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절이는 과정입니다. 깨끗이 준비된 유리병에 마늘을 차곡차곡 담아 올리고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오일을 채워야 공기가 닿지 않아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브를 곁들이면 훨씬 향긋해집니다.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를 넣으면 은은한 숲의 향기가 오일 속에 배어나와 마늘과 멋진 조화를 이루지요. 또 소금을 살짝 넣으면 간도 맞고 보관성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단단히 닫아 서늘한 곳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늘은 알싸함을 잃고 은근히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풍미를 품게 됩니다. 절여진 마늘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구운 바게트나 식빵 위에 마늘을 올리고 오일을 살짝 적셔 먹는 것이지요. 이때 마늘은 부드럽게 씹히고 오일은 고소하면서 향긋해 빵과 놀라울 만큼 잘 어울립니다. 파스타를 만들 때 팬에 이 오일을 두르고 절인 마늘을 넣어 볶으면 기본만으로도 훌륭한 알리오 올리오가 완성됩니다.
다른 재료가 없어도 마늘과 오일만으로 충분히 풍미 깊은 한 끼가 되지요. 샐러드에도 이 오일은 제격입니다. 생야채 위에 절인 마늘을 잘게 다져 올리고 절임 오일을 드레싱처럼 뿌려주면 특별한 소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야채의 아삭함과 마늘의 은근한 풍미, 오일의 부드러운 고소함이 어우러져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지요. 고기를 구울 때도 이 오일을 곁들이면 풍미가 한층 살아납니다. 마늘이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허브향이 더해져 잡내 없이 깔끔한 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늘 올리브 오일 절임의 장점은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매일 조금씩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먹기에는 자극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절인 마늘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요. 몸속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관이 맑아지며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결국 이 절임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마늘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싸한 힘은 온화하게 다듬어지고 부드럽게 변한 마늘은 우리 식탁 위에서 매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요. 한번 만들어두면 오랫동안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 바쁜 하루 속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는 보물 같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지닌 강렬한 매운 기운이 꿀과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따스한 햇살을 만나 온화하게 변하듯 매섭던 마늘은 달콤한 꿀에 안겨 점차 부드럽고 따뜻한 풍미를 품게 되지요. 이 조합은 단순히 맛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면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먼저 준비 과정을 떠올려 봅시다. 신선한 마늘을 골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야 합니다. 얇게 썰수록 꿀이 마늘 속까지 스며들어 매운맛을 빨리 누그러뜨리고 달콤한 맛을 깊이 스며들게 해줍니다. 통마늘을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숙성에 시간이 더 걸리지요. 유리병은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해 두어야 하고 물기가 남지 않게 잘 말려야 합니다. 꿀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것이 아닌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꿀 본연의 효능과 향이 살아있고 마늘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절임이 시작됩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차곡차곡 담고 그 위에 꿀을 듬뿍 부어 올립니다. 마늘이 꿀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공기가 닿지 않고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이 되직해서 마늘 사이사이에 빈틈이 생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꿀이 점점 마늘 속으로 스며들어 수분과 어우러지며 묽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꿀은 마늘의 알싸한 성분을 흡수해 은은한 향과 맛을 품고 마늘은 꿀의 달콤함을 머금어 한결 부드러워지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아직은 매운맛이 강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꿀에 우러난 마늘은 더 이상 톡 쏘지 않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냅니다. 꿀 자체도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마늘 특유의 향긋함이 배어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건강 음료처럼 변합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은 더욱 조화로워지고 마늘은 점차 투명하고 말랑말랑하게 변하지요. 이렇게 완성된 마늘 꿀 절임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티스푼으로 한 숟갈 떠먹으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 감기 기운이 몰려올 때는 꿀마늘이 좋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에 꿀과 마늘을 넣어 마시면 달콤함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 향이 몸을 포근히 감싸지요. 이 음료는 기운이 떨어질 때에도 든든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킨이나 고기를 구울 때 마늘 꿀 절임을 소스로 발라주면 겉은 달콤하게 윤이 나고 속은 부드럽게 익어 특별한 맛이 납니다. 또한 샐러드 드레싱에도 잘 어울리는데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에 마늘 꿀을 섞으면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완성되지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어 가족 식탁에 자주 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절임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조리 도구나 어려운 과정이 필요 없고 오직 신선한 마늘과 꿀만 있으면 되지요.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얻는 효과는 참 크고 깊습니다. 꿀의 달콤함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마늘의 알리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두 가지가 만나니 그야말로 자연이 선물한 작은 약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꿀은 열에 약하므로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살짝 식힌 뒤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분이 많은 꿀이므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오히려 몸에 든든한 힘을 더해주지요. 결국 마늘 꿀절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지는 작은 건강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한 숟갈로 따뜻함을 전하고 피곤한 몸에 달콤한 위로를 건네며 환절기의 거친 바람에도 든든히 맞설 힘을 주는 생활 속의 지혜로운 동반자이지요. 마늘은 그저 향을 더하는 조연이 아니라 때로는 음식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강렬한 힘을 익히면 부드러운 달콤함을, 꿀이나 오일에 절이면 온화한 위로를 전해주지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작은 알맹이의 힘은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건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알맞게 즐기는 지혜입니다. 하루의 밥상에 조금의 마늘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이 든든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마늘은 작지만 크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